네, 안녕하세요. 저는 2차 비유 회계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하은비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회계 프로젝트 화면을 구동하기 앞서서 회계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일단 저희가 회계를 하는 이유,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계 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경영자라든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에 이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회사의 수익이 얼마인지 손익은 얼마인지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회계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 분계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분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가 이루어지는 기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화면에 보듯이 발생된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계정 과목을 결정하고 얼마의 금액으로 기입할 것인지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계가 모여서 연말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건데 우선 계정 과목은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앞에 나와 있듯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경제적인 항목들을 분류하고 기록하는 단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 건물, 토지, 현금 등으로 상세하게 나눠서 기록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앞서서 단식부기랑 복식부기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단식부기는 화면에 보듯이 저희 용돈기 입장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는 왼쪽과 오른쪽 양쪽을 전부 다 기입해서 내가 동시에 뭐가 들어왔고 그게 왜 들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공식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식은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차변과 대변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거래 판료서라고 차변과 대변에 입력하는 그런 요소들이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를 적으시면 되고 반대로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오른쪽인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고 부채가 감소했을 때는 왼쪽인 차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쉽게 이해하려고 재산의 증가를 왼쪽에 적고 재산의 감소를 오른쪽에 적나라고 생각은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랑 수익 플러스 됐을 때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보고 차변, 대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물 10억짜리를 샀어요. 그럼 제 자산이 10억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자산을 사려고 할 때 은행 대출 2억을 냈으니까 부채 증가는 오른쪽.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8억을 같이 해가지고 건물을 샀으니까 자본의 증가도 오른쪽.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이 각각 10억, 10억 이렇게 나오게끔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회계 용어 이런 거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계 순환 과정은
그냥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1년의 회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래가 들어왔으면 이 거래를 어떻게 분석해서 차변 대변을 어떻게 적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정에 얼마를 기입할 건지 하는 분계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분계들을 계정에 옮겨 적는 거를 정기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 정기 서비스를 거치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 전에 아까 제가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차변과 대변이 같은지 합계지산표 등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좀 다른데 하면 다시 수정을 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결산을 눌러서 이제 결산 후 시산표를 갑니다. 결산 후 시산표 같은 경우에는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프로젝트도 이 흐름대로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서비스는 이제 분계된 거래를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결산 전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해당 기수의 총 계정 원장을 불러와서 차변 대변을 이제 확인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쉽게 말해서 총 수익이랑 총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순손익을 계산하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더 쉽게 보게끔 이제 내가 쓴 돈이 4억이면 비용이니까 왼쪽 차변에 적으셔야 돼요. 이제 근데 수익은 내가 번 돈이잖아요. 그게 5억이야.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이 우리 회사가 번 순이익이잖아요. 그게 1억.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랑 손익계산서랑 다르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이제 재무제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재무제표가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회계 흐름이랑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래가 들어왔고 저희는 이제 정기 서비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저는 영수증 같은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보들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회에서는 뭐 이렇게 1년 번호 앞에가 날짜거든요. 날짜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1년 번호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날짜별로 작성한 날짜별로 검색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하실 때 뭐 품위 내용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어떤 걸로 뭐 보험금을 내가 낸다. 그러면 보험금을 현금으로 낸다. 일단 보험금은 내가 비용이 발생된 거니까 차변에 적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정감은 현금은 대변에 적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보험금을 못 적겠네. 그냥 일단 대략적으로 적을게요. 뭐 이렇게 차변이랑 대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따른 또 분계 상세는 로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뭐 무슨 금융기관인지 뭐 신한 뭐 할인율이면 뭐 할인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적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이제 해당 전표를 보게끔 저희가 알러트 창을 띄워놨고 그래서 여기서 수정도 하실 수 있고 이제 뭐 붕괴 상세도 수정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표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반려를 할 수도 있고 승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승인 하나 해볼게요. 승인하면 이게 승인된 걸로 뜨는데 보기가 좀 어렵네. 그럼 최예술실로 할게요. 일단 최예술시 반려됐고 최예술시가 올린 전표 승인하면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띄어놔가지고 승인이 밀린 것 같아요. 뒤로.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분계장은 내가 뭐 5월 한 달간 계정 과목, 승인된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계정별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정 현금이면 현금, 뭐 건물이면 건물, 뭐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내가 승인한 거 원장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계정 원장은 내가 원하는 달에 모든 승인된 계정이 다 보이는 거고요. 사실 1개표랑 현금 출납장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는 구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결산으로 가야 되는데 결산하기 전에 합계시산표로 제가 대변 차변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수에 따른 이제 총 계정 원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합계시장표죠. 이제 그게 나와요. 이렇게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제 가장 큰 계정 과목에서 작고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대변 차변이 잘 입력됐는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맞다면 결산을 눌러주시고요. 아니라면 결산 취소를 누르셔서 이제 롤백 되거든요. 롤백 됐으면 이제 내가 잘못 입력한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면 되고 아니면 이 결산 후 수정이 저희가 프로시저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변동하면서 뭐가 좀 꼬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현금이 안 맞거든요. 네, 여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PDF로 저장을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제 종이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결산하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 우리 회사의 순손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출력 버튼 눌러서 출력하시면 되고 재무상태표도 해당 기수에 따른 재무상태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뒤에는 다 비슷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이제 고정자산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쓰는 컴퓨터를 산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건물도 고정자산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회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체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 자산이 뭔지 전체로 조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세 내용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예산 서비스. 예산 서비스는 우리 회사가 이제 운영을 위해서 미래에 어떻게 예산을 꾸려나갈지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예산 신청이 먼저 있어야겠죠? 근데 예산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연도에 어떤 사업장, 어떤 부서에 어떤 계정 과목을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면 저장이 되고요. 이제 편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한 예산을 따라서 이게 3천만 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회사 상황상 좀 어렵다. 그러면 편성은 좀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 있는 걸로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고요. 그럼 편성 등록한 거를 수정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편성이랑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스테이터스 1번, 2번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원래 있던 데이터 없어지고 롤백 되고 신청한 거를 다시 끌고 옵니다. 예산 실정 현황은 우리 회사가 2021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계정에 따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월 예산은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내가 쓴 잔여 예산이에요.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잔여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1년 누계 예산이랑 비교해서 보면 되고요.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1월, 2월, 3월 그리고 분기별로 다 합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기초 정보 관리는 그냥 계정 과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 추가하고 삭제하실 수 있고, 거래처 관리도 조회해서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조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스웨거 했는데 어제 오라버니 빨리 보여주세요. 그 스웨그 그냥 UI 그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뭐예요? 파리파리면은 코러스트 파리파리. 파리파리에서 스웨그 UI 맞다. 그게 적는 거 알고. 안다 나도. 파리파리 이제. 파리파리 스웨거 UI 하이픈 UI. 맞다. 이게 끝이가. UI 또 있는데? 인덱스.html. 이제 스웨거 UI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포스트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러에 주석을 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RESTful API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그렇다고 합니다. 누님이 한거 컨트롤러 뭐 아무거나 예시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거 그냥 한거 없어. 한 거 있는데? 누님 거 컨트롤러 몇개 보여줘. 뭐였지? 내려보면 있겠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재무 상태표 REST API. get 해가지고 회계 기준 트라이 아웃 해야 돼요. 1 완전 1 결산 모르는데 이거는 콜. 콜이 서치. N인가 그럴 때 있잖아. 서치 거. 안 되는 밑에 저 뜨네요. 맞다. 이제 회계 기수 1번
대한 재무 상태표 결산 조회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데이터가.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이게 이 컨트롤러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석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서드가 뭔지 이렇게 주석 달아서 앞단 하시는 분들이 뒷단 요것만 봐도 아 내가 이렇게 보내면 되구나. 아 내가 이 메서드는 이렇게 get으로 보내야 되고 이 메서드는 post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 get 메서드는 아 재무 상태표 결산에 대한 조회에 대한 이제 get 메서드인데 그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동하는 거는 빌드.점 그레이드에 아무튼 뭐 하나 넣고요. 스프링 팍스인가? 아무튼 뭐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다 달아주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 감사합니다.